한 남자가 소설을 썼습니다. 1898년의 일입니다. 그 소설에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배가 나옵니다. 배의 이름은 타이탄. 그 배는 4월의 차가운 밤바다를 달리다가 빙산에 부딪혀 가라앉습니다. 구명 보트가 부족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소설 속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4년 후 타이타닉이 침몰했습니다. 4월이었습니다. 빙산이었습니다. 구명보트가 부족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배의 속도, 무게, 길이, 탑승 인원, 구명보트 수, 소설과 현실이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이 작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지금부터 모건 로버트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861년 미국 뉴욕주 오스위고라는 작은 항구 도시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모건 로버트슨. 아버지는 선장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손을 잡고 부두를 걸었습니다. 배들이 닻을 올리고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였고 갈매기 울음이 아침 인사였습니다. 16살이 되던 해 모건은 배에 올랐습니다. 선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대서양과 태평양을 오갔습니다. 폭풍도 만났습니다. 짙은 안개 속을 헤맨 밤도 있었습니다. 동료가 바다에 빠지는 것을 목격한 날도 있었습니다. 바다는 아름다웠습니다.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모건은 그 모든 것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26살이 되던 해 모건은 배에서 내렸습니다. 눈이 나빠졌습니다. 항해를 계속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바다밖에 모르는 사람이 바다를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모건은 펜을 들었습니다. 뉴욕의 작은 새방. 모건은 매일 밤 글을 썼습니다. 바다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썼습니다. 폭풍 속에서 느낀 공포를 썼습니다. 고요한 밤바다의 아름다움을 썼습니다. 동료들의 웃음과 눈물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출판사 문을 두드렸다가 거절당하고 돌아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밥을 굶는 날도 있었습니다. 겨울에 난방을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썼습니다. 바다가 자신에게 준 것들을 글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건의 머릿속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거대한 배.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배. 그 배가 차가운 밤바다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빙산이 나타납니다. 모건은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1898년 모건 로버트슨은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무용지물 타이탄의 난파. 소설 속 배의 이름은 타이탄이었습니다. 모건은 자신이 10년간 바다에서 쌓은 모든 지식을 쏟아부었습니다. 배의 크기를 설정했습니다. 길이 243m, 무게 7만 톤. 당시 실제로 존재하는 배 중 가장 큰 배보다 훨씬 컸습니다. 승객 수를 설정했습니다. 3,000명. 구명보트 수를 설정했습니다. 24개. 그리고 배가 달리는 속도를 설정했습니다. 시속 44km. 모건은 이 설정들을 하나씩 적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큰 배가 침몰하면 어떻게 될까? 구명보트가 저렇게 적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까? 속도가 저렇게 빠른 배가 빙산을 만나면 피할 수 있을까? 소설 속 타이탄은 4월의 북대서양을 달리다가 빙산에 부딪혀 가라앉습니다. 구명보트가 부족해서 수천 명이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모건은 그 장면을 쓰면서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소설은 출판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다를 아는 선원 출신 작가가 쓴 꽤 그럴듯한 해양소설로 받아들였습니다. 모건은 실망했지만 계속 글을 썼습니다. 1912년 4월 10일 영국 사우샘프턴 항구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배가 닻을 올렸습니다. 배의 이름은 타이타닉, 길이 269m, 무게 46,000톤, 승객과 승무원을 합쳐 2224명, 구명보트 20개. 사람들은 이 배를 가리켜 말했습니다.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배에는 당대 최고의 부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식당에서 만찬이 펼쳐졌습니다. 무도회장에서 음악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갑판 위를 뛰어다녔습니다. 4월 14일 밤, 북대서양,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바다는 거울처럼 잔잔했습니다. 달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빙산이었습니다. 오후 11시 40분, 타이타닉의 막루에서 선원 프레데릭 플리트가 소리쳤습니다. 전방의 빙산? 당직 장교가 즉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속 좌현? 타이타닉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빙산이 배의 우연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체에 길게 균열이 생겼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가 달려왔습니다. 설계자 토마스 앤드루스가 침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앤드루스가 선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2시간 남았습니다. 아마도. 선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구명보트를 준비하라. 하지만 구명보트는 20개뿐이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은 2224명이었습니다. 모두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배 안에서는 각자의 밤이 펼쳐졌습니다. 1등실에서는 부자들이 처음의 상황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이 배가 침몰하다니 말도 안 돼. 잠깐 멈춘 것뿐이야. 곧 출발할 거야. 하지만 배가 기울기 시작하자 모두가 알았습니다. 3등실 아래쪽에는 유럽에서 새 삶을 꿈꾸며 미국으로 가던 이민자들이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온 가족, 아일랜드에서 온 청년들, 스웨덴에서 온 부부,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철제 격벽 때문에 갑판으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갑판 위에서는 악단이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배가 기울어가는 동안,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드는 동안, 구명보트가 하나씩 내려가는 동안, 악단은 끝까지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공포에 떠는 사람들에게 음악이라도 들려주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을까요? 여자와 아이들 먼저. 구명보트 앞에서 선원들이 외쳤습니다. 한 남자가 아내의 손을 잡고 구명보트 앞에 섰습니다. 아내를 보트에 태우고 자신은 물러섰습니다. 아내가 손을 뻗었습니다. 당신도 타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다음 보트 탈게. 다음 보트는 없었습니다. 남자는 아내가 탄 보트가 수면으로 내려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다는 듯이, 걱정하지 말라는 듯이. 보트가 멀어졌습니다. 남자는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 멀리 보트 위에서 아내가 아직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912년 4월 15일 새벽 2시 20분, 타이타닉의 선미가 하늘을 향해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가라앉았습니다. 수면 위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하의 바닷물 속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명보트 위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트는 이미 가득 찼습니다.
소리들은 하나씩 잦아들었습니다. 새벽의 북대서양은 고요해졌습니다. 1517명이 죽었습니다. 타이타닉 침몰 소식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을 때 모건 로버트스는 뉴욕에 있었습니다. 신문을 봤습니다. 타이타닉 4월 빙산 구명보트 부족 1500명 사망. 모건의 손에서 신문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14년 전 자신이 쓴 소설이 떠올랐습니다. 타이탄 4월 빙산 구명보트 부족. 소설 속 배와 실제 배를 비교한 기사가 곧 쏟아졌습니다. 타이탄의 길이 243m, 타이타닉의 길이 269m, 타이탄의 속도 시속 44km, 타이타닉의 속도 시속 41km, 타이탄의 구명보트 24개, 타이타닉의 구명보트 20개, 타이탄의 침몰 시기 4월, 타이타닉의 침몰 시기 4월. 사람들이 모건을 찾아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미래를 본 것입니까? 누군가에게 들은 것입니까? 모건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바다를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모건 로버트스는 평생 자신이 미래를 예언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배를 알았습니다. 빙산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썼습니다.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는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배라도 자연 앞에서는 나약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소설로 썼습니다. 세상이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타이타닉 침몰 이후 모건의 소설은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모건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여전히 작은 새방에서 살았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1915년 3월 모건 로버트스는 뉴저지주 애틀랜틱시티의 한 호텔 방에서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체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창문 너머 바다가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유언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곁에 없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소설들 뿐이었습니다. 타이타닉 침몰 이후 세계는 달라졌습니다. 1914년 국제해상인명 안전협약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배는 탑승 인원 전원을 구조할 수 있는 구명보트를 갖춰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 규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 이 순간 바다를 달리는 모든 배 위에 모건 로버트슨이 1898년에 경고한 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쓴 글은 결국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모건 로버트스는 미래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재를 너무 깊이 들여다본 사람이었습니다. 바다를 알았고 사람을 알았고 욕심이 어디까지 가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썼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도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아도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 그 말이 나중에야 빛을 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건 로버트슨처럼 너무 늦지 않게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건 로버트슨의 소설 무용지물 타이탄의 난파는 1898년 출판되었습니다. 타이타닉은 1912년 4월 14일 밤 침몰했으며 1517명이 사망했습니다. 두 배의 재원과 침몰 상황의 유사성은 현재까지도 역사상 가장 놀라운 우연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